안녕하세요. 코인사이트의 송다솜입니다. 금융의 눈으로 크립토를 파헤친다. 여러분, 한대훈 애널리스트 분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그동안 그렇게 자취를 감추셨던 것이죠? 불러주시질 않았고요. 그다음에 완전 싱가포르 거짓말. 잠시 출장도 좀 다녀왔고. 매일매일 써주시는 크립토 워치 진짜 잘 보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는 거 알죠? 제 알고 목소리로.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십니다. 오늘 어떤 주제를 들고 오셨나요? 사실 ICO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뭐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ICO가 좋다 이게 아니라 최근에 그 이란, 뭐 베네수엘라 이렇게 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많이 힘든 국가들이 있는데 베네수엘라가 리버스 ICO, 최초로 이제 국가가 주도를 했던 리버스 ICO가 있었어요. 페트로. 페트로에 대한 리버스 ICO가 있었는데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리버스 ICO, 그 다음에 이 리버스 ICO의 발전 가능성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완전 흥미로울 것 같죠? 채널 고정. 코인사이트. 그래서 이제 재작년, 이제 2016년인데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당시는 이제 사실 그 당시 후보였던 힐러리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이제 여론이 지배적이었는데 굉장히 갑작스럽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네. 뭐 당장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있는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이제 다음 달에 제가 다녀온 싱가포르에서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합니다. 사실 어렸을 때 이런 건 뭐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실제로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트럼프가 당선이 됐지만 굉장히 의외로 좋은 점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반면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굉장히 여러 이제 힘든 국가들이 있어요. 이란, 뭐 베네수엘라, 벌써 이름만 들어도 저쪽에 이제 뭐 남미나 이제 쪽 중동 쪽 국가들 굉장히 힘든데 제가 뒤에서 이제 베네수엘라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란이 최근에 갑자기 힘들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이란의 핵협정을 탈퇴를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이제 해제를 하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이란이 가지고 있는 원유, 그 다음에 이란의 인프라를 개발을 하겠다고 많은 업체들이 이란에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뭐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너희 다시 경제 제재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면서 이란이 이제 다시 3년 만에 경제 제재에 빠지게 될 그런 이제 위기에 처했는데 경제 제재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 뭐 이란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계좌 동결이 되고 이란이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을 해외로 송금을 하거나 뭐 물건을 이제 수출을 하고 이제 수입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제재가 있죠. 사실 트럼프가 뭐 이란을 좀 사실 뭐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뭐 시아파,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중동의 시아파를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부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갑자기 저희가 블록체인 맨날 암호화폐 말씀을 드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란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4월에 그 이란 정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를 금지를 했어요. 거래를 이제 금지를 했던 국가인데 갑자기 이번에 경제 제재가 정말 이제 가시화되면서 갑자기 이란의 일부 뭐 부유층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이 뭐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뭐 국가에서 통제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갑자기 가지고 있는 이란의 리알화를 비트코인으로 환전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왜 그랬냐면은 과거에 이란의 이제 경제 제재가 1984년 이후부터 한 7차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란의 리알화 가치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제 돈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 제재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이 까먹은 거죠. 아무리 미국이 저렇게 경제 제재를 해도 이 비트코인까지 제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란의 현재 뭐 이 포브스 기사에 따르면 17명 정도가 비트코인을 이제 샀다고 해요. 이게 약 25억 달러어치 암호화폐를 이제 구매를 한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란의 리알화가 그 경제 제재 때마다 많이 이제 가치가 하락을 하자 그런 이제 학습 효과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비트코인을 이제 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중앙은행에서 지난 4월에 뭐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를 했지만 사실 이제 그거는 금융기관들이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취급을 하지 말라고 이제 지침을 내린 거였었고 이번에 뭐 이란의 그 국민들이나 투자자들이 이 암호화폐를 바꾼 것은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의 재산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란이 그 지난 2월에 그 아마 아실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페트로라고 하는 국가가 주도한 최초의 리버스 ICO를 이제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과 굉장히 흐름이 비슷해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렇게 트럼프가 아무래도 이제 저쪽 시아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어조로 나온다고 하면은 여타 국가들도 이러한 그 리버스 ICO를 이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사실 페트로가 이제 지난 2월에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제 직접 주도를 한 암호화폐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사실 이 베네수엘라가 왜 갑자기 암호화폐, 그러니까 페트로를 발행을 했는지 먼저 이제 그 배경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실 그 남미 같은 경우에는 이 정권이 좌파냐 우파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남미 정권에서 우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미국과 좀 친한 그런 정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좌파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좀 상대적으로 친하지 않은 정권이라고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파 정권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문제는 트럼프는 우파 중에 우파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강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이제 심기를 이제 끼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베네수엘라가 사실 석유 매장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예요. 사실 망할 수가 없는 국가죠. 근데 이 원유 수출을 제한을 걸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국가 경제가 파탄이 났습니다. 어떤 식으로 파탄이 났냐면요. 얘네가 지난 1년 동안 그 물가 상승률이 8,878%예요. 저희가 지금 물가 10%만 올라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1년 동안 8,870%가 오른 거예요. 진짜 너무한다. 그러니까 생필품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가도 빨리 가야지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치료비는 더 오르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그랬고 올해 들어서도 1분기에만 45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국민들이 당연히 재정이 파탄이 났죠. 그래서 이렇게 국제유가가 또 이제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서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지만 사실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국제유가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 석유를 팔아가지고 경제에 이제 재정을 이제 뒷받침을 하던 나라였는데 그동안 이제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고 이렇게 좀 경제 제재가 같이 겹치면서 재정이 파탄이 났고 이렇게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니까 그런 이제 극심한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아픈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을 수입도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의료 체계도 사실상 마비가 됐죠. 근데 베네수엘라가 사실 이제 5월 20일에 지금 이 좌파 정권인 마두로 대통령이 또 이제 대선에 출마를 해요. 5월 달에 대선이 있는데 사실 이게 정상적인 국가면은 5월에 당연히 마두로 대통령이 낙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지율도 제일 높아요. 이게 왜 이렇게 지지율이 높냐면은 경제가 파탄이 났는데. 예, 근데 이 마두로 대통령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정책을 짜냐면은 이렇게 살인적인 물가 상승이랑 생필품 부족 현상이 미국, 그 다음에 야권, 그 다음에 기득권층이 현재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벌이는 경제 전쟁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미국이고 이 경제를 파탄낸 것은 우리 국민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기득권 아닌가? 우파 좌파에서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기득권이긴 하지만 그 어쨌든 뽑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좌파 성향이 있다라고 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마두로 대통령은 사실 그 말도 맞죠. 미국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진 것도 맞는데 그러한 이제 발언들을 국민들 앞에서 쏟아내면서 국민들한테 이게 또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 베네수엘라는 사실 저는 가본 적도 없지만 국가 전체가 어쨌든 경제적으로 파탄이 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가난할 수 없는 나라로 그동안 이제 불렸던 베네수엘라가 경제 파탄이 왔다는 사실이 굉장히 이제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이 마두로 대통령이 이제 5월에 그 대통령 선거도 있고 이렇게 경제 재정이 파탄이 나다 보니까 어떻게 결국에 돈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네. 돈을 끌어와서 석유 매장되어 있는 거를 뽑아서 팔든가 아니면은 돈을 이제 가지고 와서 결국에 이제 이 경제에 돈이 돌게끔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미국이 그 경제 제재를 하면서 돈이 이제 들어올 방법이 없어진 거죠. 다른 나라들도 이 베네수엘라에 쉽게 물건을 수입이나 수출을 못하는 거죠. 미국 눈치를 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 마두로 대통령이 묘안을 짜냈습니다. 이게 바로
암호화폐예요. 그러니까 리버스 ICO라고 해서 페트로라는 이 암호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페트로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 ICO가 사실 기초자산이 없이 그냥 우리 페트로 발행했으니까 돈 주세요라고 하면은 베네수엘라에 누가 돈을 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이라는 매장이 되어 있다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매장되어 있는 석유를 기초 자산으로 해가지고 페트로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 석유 매장량을 담보로 발행을 했는데 단가가 지금 뭐 국제유가가 한 $70 정도 되는데 한 $60 수준으로 이제 책정을 하면서 발행을 했어요. 이게 2월 20일부터 이제 사전 판매를 했는데 현재 한 38억 달러 정도가 조달이 됐습니다. 이게 원화로 하면은 4조 한 1,000억 가까이 모였는데 이 미국에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페트로 ICO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미국인들에게 투자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미국 자금이 상대적으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4조 넘게 모인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페트로를 결제를 할 경우에 그러면서 또 메리트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페트로를 결제를 할 경우에는 원유를 30% 할인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파격적이네요. 굉장히 파격적이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석유를 이제 개발을 하고 뽑아내는 이러한 오펙 회원국들이 갑자기 얘네가 우리가 30% 할인을 하겠다고 하면은 이게 제가 뭐 국제법 이런 건 모르지만 이게 왠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 통신사, 세 통신사가 있는데 다 요금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쵸. 근데 갑자기 어느 통신사가 우리가 요금 30% 할인하겠다고 하면은 이게 공정거래법에 걸리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드는 생각은 뭐 국제법 이런 거 제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한 국가가 인위적으로 30%를 할인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오펙의 그 어쨌든 지금 수장이 사우디인데 사우디는 그 아람코라고 하는 걔네 최대의 석유 회사를 올해 상장을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올라야 얘네한테는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제 높은 가격을 이제 측정을 받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올라야지 이 아람코가 이제 비싼 가격에 상장이 돼가지고 사우디 입장에서는 좋은데 얘네가 인위적으로 이 30% 할인을 해가지고 석유를 판매를 하면은 국제유가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상황을 과연 미국이나 이러한 사우디와 여타 오펙 국가들이 과연 간과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파급 효과인데,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나 이란이나 미국이 경제 제재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자금을 모을 방법이 없으니까 선택한 방법이 리버스 ICO였어요. 그리고 그 나라들의 공통점은 얘네가 갑자기 우리가 리버스 ICO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투자를 안 할 텐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원자재와 자원이라는 무기를 바탕으로 리버스 ICO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미국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뭐 경제 제재하고 있는 국가들도 많아지고 있고 지금이야 뭐 전 세계 그 경제 상황이 좋다고 하지만 이게 몇 년 뒤에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 오면은 이게 원자재를 갖고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괜히 IMF나 이런 데에 돈을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방법들이 굉장히 좀 많이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국가들이 이 베네수엘라의 ICO를 보고 굉장히 주목해서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거의 4조 넘는 자금이 모금이 됐고 이러한 사실 뭐 4조가 어떻게 보면은 뭐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돈이라고 하면 큰 돈이지만 사실 그렇게 큰 돈까지는 아니지만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이 4조도 굉장히 급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경제가 정말 어려워지고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리버스 ICO가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미국이 사실 항상 화폐에 대해서 이제 전쟁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 달러가 가진 헤게모니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도 많이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같이 들었습니다. 진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뭔가 분사나 막 검열 저항성 이런 거를 지향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이제 국제적인 이런 권력? 그런 이슈에서도 미국이 이제 중앙화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권한을 이제 점점 탈중앙화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각 국가마다 그렇게 만약에 ICO를 하고 그런 원자재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 무슨 메이커다오라든지 디직스다오 이런 것처럼 금이랑 그런 거를 가지고서는 뭐 비축통화를 해서 ICO를 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요즘 뭐 토큰 이코노미, 네. 토큰 경제 이러한 뭐 말씀 많이 드리는데 뭐 그건 제가 나중에 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 리버스 ICO가 각 국가들이 기초 자산을 바탕으로 한 리버스 ICO도 어떻게 보면 이 토큰 이코노미의 일종이 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지금 막 국가도 리버스 ICO를 하고 있고 근데 최근 들어서 엄청 많은 기업들에서 리버스 ICO를 막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한국도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저는 지금 조금 헷갈리는 게 그 회사에는 지금 주식이 이미 발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네. 막 있잖아요. 근데 지금 리버스 ICO 하고 있는 회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미 주식도 막 발행을 했어요. 근데 리버스 ICO를 또 한대요. 그럼 코인을 발행을 하면 그걸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상에서 주주들이잖아요. 또 코인을 구매한 사람들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ICO나 IPO 마찬가지로 네. 둘 다 공통점으로 자금을 모집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공통점이에요. 사실 이제 그동안 전통적으로 기업들이 자금을 모금을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발행을 하거나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네. 주식을 발행해서 이제 주주들이 주식을 사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경영을 하거나 아니면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이자를 얼만큼 주고 이 받은 돈을 가지고 기업이 경영에 필요한 뭐 투자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돈을 사용을 했는데 이 전통적인 자금 모집 방식에다가 ICO라는 방식이 이제 새롭게 첨가가 된 거죠. 그래서 기존의 주식 채권과 달리 코인을 발행을 해가지고 이 코인을 투자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코인을 사가지고 여기 이제 돈을 집어넣는 사람들의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새롭게 이제 경영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뭐 IPO랑 뭐 주식이랑 이렇게 나눠서 보실 필요가 없이 새로운 그러니까 자금 모집의 방법이 하나 더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최근에 워낙에 암호화폐가 많은 이제 투자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유망한 자산 중에 하나로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이제 거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이나 채권 발행보다 가장 빠르게 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리버스 ICO가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미 주식을 발행했잖아요, 회사에서는. 네. 그리고 코인도 발행을 했어. 그럼 주식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안 좋아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나는 주식을 샀는데 코인을 산 사람도 약간 주주 노릇을 해. 그리고 여기서 코인으로 해서 벌어들인 돈이랑 주식으로 해서 벌어들인 돈이랑 희석이 되잖아요. 글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더 이제 길고 넓게 보면은 예를 들어 코인사이트라는 회사가 주식을 발행을 해서 100억 원어치 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억 원의 돈이 있어가지고 뭐 해외 촬영도 가고 이러면서 아 진짜. 하고 있는 거예요. 좋죠.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뭐 시할까? 해외 촬영 가고 해도 네. 뭐 상관없이 그냥 돈만 벌어주면 주주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죠.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코인 사이트 코인을 발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새롭게 뭐 예를 들어 100억을 더 돈을 모금을 했어요. 그러면 예전에 그 이코노미석 타고 가던 거를 비즈니스석 타고 가고 그 다음에 2박 3일 촬영할 거를 막 7박 8일 촬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더 양질의 콘텐츠가 나오면은 기업의 명성이라든지 기업의 이익이 더 많이 증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제가 뭐 코인사이트로 예를 들었지만 다른 뭐 투자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뭐 신제품을 개발을 할 때 더 좋은 뭐 원료를 쓴다거나 더 좋은 뭐 고가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새로 이제 출시되는 제품이 더 양질, 그다음에 이제 더 고급 제품이 이제 출시가 된다면은 기업에 대한 뭐 신뢰도나 기업 이익이 더 많아질 거잖아요. 그러면 이 더 많아진 큰 파일을 가지고 주주들 입장에서도 주주들 뭐 주고 코인노들한테 주고 해가지고 하면은 주주들 입장에서도 뭐 크게 나쁘지가 않을 수는 있죠. 물론 뭐 당장 그 회사가 돈을 못 벌어가지고 이 100억 가지고 다 나눠 쪼개 쓰는 상황이면은 주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큰 상관 없을 수 있죠. 아 그냥 그 얘를 코인 사이트로 들었는데 상상만 해도 너무 좋네요. 100억. 코인 하나 발행하시죠. 에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ICO가 지금 너무 범람하고 있잖아요. 엄청 많죠.
그리고 90% 이상이 사기다라는 스캠이죠. 말도 많고, 그러니까 대부분 스캠이다라는 말도 많고. 그래서 이러한 대안으로 리버스 ICO가 사실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얘네는 이제 실체가 있고 정말로 기초자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여력 있는 뭐 기업이나 국가들이 이제 리버스 ICO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최근 들어 이 리버스 ICO에 대해서 우려가 생기는 게, 베네수엘라, 사실 경제 파탄난 국가가 마지막 발버둥으로 리버스 ICO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12월에 갑자기 코닥이, 그러니까 그 필름 회사 코닥이 ICO를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사실 요즘 필름 카메라 잘 안 쓰잖아요. 일부 매니아층들 아니면 잘 안 쓰시고, 대부분 디지털 카메라나 아니면은 이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닥이 사실 경영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과거에 비해서. 근데 이제 이러한 코닥이 리버스 ICO를 한 이유는, 물론 이제 그 사진이 가지고 있는 일렬번호를 바탕으로 해서 찍은 사람과 이거 사용하는 사람을 이어주겠다라는 취지는 좋은데, 이게 망한 나라나 상황이 어려운 뭐 기업들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가락으로 이렇게 돈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버스 ICO가 정말 이것도 건전하게 자리를 잡으려면, 사실 베네수엘라나 코닥이 리버스 ICO를 하는 것보다는 베네수엘라나 코닥보다 더 건전하고 우량한 국가나 기업이 리버스 ICO에 참여를 하는 편이 이 리버스 ICO에 대한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신뢰를 좀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아무리 리버스 ICO를 한다고 해도 진짜 우리 ICO 해가지고 갑자기 없어지는 그런 것들도 많잖아요. 아무도 보장을 못 네. 해준다는 거는 국가가 하는 리버스 ICO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쵸? 근데 국가는 그러니까 기업과 달리 국가가 어느 날 뭐 배째라식으로 안 할 가능성은 사실 기업보다는 적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국가는 뭐 무디스나 S&P에서 발표하는 신용등급이라는 것도 있고, 이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해서 뭐 국가, 국채 같은 것들이 이제 발행이 되는데, 이 리버스 ICO도 마찬가지로 그 리버스 ICO하는 코인이나 아니면은 이 리버스 ICO 코인에 대한 신용등급을 측정을 하던가, 아니면은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가별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해서 리버스 ICO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기존의 그 ICO보다는 신뢰성을 좀 많이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베네수엘라 ICO가 걔네가 목표한 목표치가 딱 안 됐어요. 그러면은 돈 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일반 ICO랑 비슷하죠. ICO 참여해서 돈을 냈는데 이 기업이 나르거나, 그러니까 도망가거나, 그러면 사실 투자자들을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베네수엘라는? 베네수엘라에 뭐 예를 들어 제가 리버스 ICO를 참여를 네. 했어요. 근데 뭐 베네수엘라가 난 못 주겠다 하면은 사실 뭐 제가 뭐 베네수엘라까지 갈 것도 아니고 사실 찾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 투자 자산에서 이렇게 위험성이 높은,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낮거나 위험성이 높은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도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이 국가 신용등급이 낮은 걸 아니까 원유를 30% 싸게 해주겠다라는 이제 파격적인 메리트를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갑자기 어느 날 그 마두로 대통령이 난 잘 모르겠다 하면서 뭐 배째라식으로 나오면은 그냥 날리는 거네. 뭐 방법이 없죠. 국가가 해도 역시.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베네수엘라의 그 국한된 케이스니까 그렇고요. 만약에 뭐 정말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사우디나 뭐 두바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건전한 국가들, 그다음에 뭐 그럴 리가 지금 당장은 없겠지만 미국이 리버스 ICO를 하면은 그거는 당연히 베네수엘라에 비해서는 신용등급이 그러니까 당연히 더 높을 수밖에 없고 신뢰성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거는 그렇게 이제 돈을 날릴 위험은 적겠죠. 다만 베네수엘라에 비해서는 투자 기대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을 기대하며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해주세요.